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조사의 함정은 단순히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조사 문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의무처럼 참여하고 돈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 규칙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고정적인 수입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경조사 비용은 여전히 요구되거나 더 늘어나기도 한다. 이는 은퇴자의 생활비 구조에서 큰 부담이 되고 나아가 인간관계의 피로로까지 이어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경조사 때문에 통장이 자꾸 비어간다는 고백이다. 이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노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김모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고 아내의 연금 80만 원을 합쳐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 식비와 관리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인데 친척이나 지인의 경조사가 한 달에 두세 번만 겹쳐도 2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 김 씨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은 아껴도 경조사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안 내자니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자니 생활이 흔들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몇 번은 거절하려 했지만 이제 은퇴했으니 더 냈으면 더 냈지 덜 내는 것은 좀 그렇다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결국 다시 봉투를 챙기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홀로 사는 여성 박 씨는 오랜 직장 동료들과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유지가 늘 즐겁지만은 않다. 친구들의 자녀 결혼식, 손주 돌잔치, 장례식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최소한의 축의금과 조의금을 챙기다 보니 생활비가 줄어든다. 박 씨는 나보다 더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체면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내는데 사실은 모두 속으로 힘들어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은 인간관계의 따뜻함보다는 의무와 부담으로 다가오며 은퇴 후의 자유로운 삶을 오히려 제약하는 족쇄처럼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경조사가 단순히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자는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면서 관계망이 점점 좁아지고 그 안에서 경조사라는 출석 체크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봉투를 내밀어야만 잊히지 않고 이름을 남겨야만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은퇴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결국 돈을 쓰면서도 마음은 무겁고 내고 나면 한동안 허전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부 은퇴자들은 이러한 경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친한 지인들끼리 모여 서로 경조사비를 받지 말자는 약속을 하거나 아예 소규모 모임으로 단순하게 챙기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60대 후반의 퇴직 교사 모임에서는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서로 마음만 전하고 돈은 받지 않는 합의를 했다. 이 모임의 한 멤버는 우리끼리는 이제 더 이상 봉투로 마음을 전하지 말자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편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극히 일부이고 여전히 많은 은퇴자들은 전통적인 관습의 벽을 넘지 못해 고민을 이어간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경조사 문화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간관계 유지 장치였다. 직장, 친척, 지역사회 등 공동체를 묶는 끈이었지만 은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과거의 관습이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 동일한 경조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은퇴자인이 덜 내도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은퇴했으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경조사의 함정은 주머니 사정은 가볍지만 체면과 관계 때문에 줄일 수 없는 지출이라는 딜레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연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풀기 어렵다. 그렇다고 외면하기만 한다면 인간관계가 끊기고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재정관리 능력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합의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문화 관계를 돈으로 확인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연대가 필요하다. 은퇴 후 삶은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다. 그렇기에 경조사 문화는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나친 봉투 의존을 줄이고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된다면 은퇴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의 덫에서 벗어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조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은퇴자들의 목소리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조사의 압박이다. 직장 생활 시절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고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조사는 조직 문화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소화되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일정하지 않은 연금이나 적금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매달 반복되는 경조사비는 생활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유지를 위한 부담과 사회적 체면의 압박까지 동반하며 은퇴자의 일상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경조사를 이야기할 때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혹은 빠져드는 늪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조사가 은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부담은 수치로 드러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버티는 은퇴자들의 소득 구조는 일정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어지는 경조사는 생활비 항목 중 예측 불가능한 지출 폭탄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의 돌잔치처럼 큰 규모의 경사에는 수십만 원이 필요하고 친척의 장례식이나 지인의 부모상을 챙길 때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 은퇴자가 받는 월 소득의 1020%가 고스란히 경조사비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필수 지출을 줄여야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은퇴자들은 경조사 자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이고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는 위안을 느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돈을 쓰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돈을 내고 나면 허탈감이 몰려오고 봉투의 액수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는 자존심이 흔들리기도 한다. 은퇴 후 경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봉투 크기에서 드러내는 순간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듯 경조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무대처럼 변해버렸다. 이런 인식은 은퇴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인간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경조사는 여전히 공동체 유지를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공동체와의 단절을 부추기기도 한다. 봉투를 줄이고 참석을 줄이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계속 참여하다 보면 재정이 고갈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은퇴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힌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관계에서는 나이가 들었으니 더 내야 한다는 묘한 압박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은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경조사를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고립을 강화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퇴자들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소모임 단위에서 경조사비 간소화 규칙을 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봉투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데 의미를 두자는 시도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봉투 중심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어 이러한 시도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효과를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세대일수록 체면을 이유로 봉투를 줄이지 못한다. 이는 은퇴자가 재정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관습의 벽을 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칼럼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절약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다. 은퇴자의 소득 구조가 일정치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경조사 관습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동체 차원의 합의와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서는 경조사 공동기금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매달 소액을 모아두고 실제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집단적 합의를 통해 부담을 분산시키는 시도는 앞으로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은퇴자 수가 늘어날 것이며 경조사 문화는 더 큰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은퇴자들은 경조사 참석을 최소화하고 대신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하거나 전화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돈 대신 시간을 쓰는 관계의 방식은 어쩌면 더 진실되고 따뜻한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경조사의 함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은퇴자 개인의 지혜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은퇴자는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게 경조사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계의 질보다 양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회는 그런 선택을 존중하고 봉투 크기에 따라 관계를 평가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은퇴자들은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더 진정성 있게 이어갈 수 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자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다. 그 과정에서 경조사라는 함정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봉투에 담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은퇴자들은 더 이상 경조사의 덫에 매이지 않고 한결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은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